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가 많으신 유광철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과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과 조직은 행정팀, 총무팀, 인사팀, 공무노사팀 4팀이며 주요 업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를 포함해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 읍면동 정책 공감 토크입니다. 지난 4, 5월 15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코로나19에 지친 시민을 위한 힐링 소규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과의 공감 토크 결과 총 182건의 건의사항이 수렴되었으며 9월 추진 경과 보고회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진정성 있는 검토로 12월 읍면동 정책 추진 경과 설명회를 준비하여 실효성 있는 토크가 될수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성 시민의 노래 편곡 및 다양한 활용 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성 시민의 노래를 편곡 및 음원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컬러링을 제작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직원 건강 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존 맞춤형 건강검진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상 보진 및 폐렴교군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176명이 예방을 접종 지원하였습니다. 접종률이 좀 저조한 실정으로 50세 들어자 및 만 50세 미만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 접종을 공고받은 직원에게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 랜선 투어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외 대면 교류가 힘든 시기에 언택트 방식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서귀포시와 함께하는 랜선 농촌 체험을 진행하였고 종로구 및 서귀포시 홍보 영상을 SNS의 공식 계정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류도시와 SNS 유튜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호 소개, 홍보, 온라인 체험 등 단절 없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 계획입니다. 공직자 개인별 복지 포인트 제공, 단체 보장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체육 행사 및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의 소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맞춤형 건강검진을 전 직원 매년 확대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혜택 제공으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이 디지털 DB 구축을 통한 연구 보존, 편리한 검색과 열람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총 사업량 120만 면이며 현재까지 55.9% DB 구축을 완료했고 남은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성시 주요한 자산인 중요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창의, 소통,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명사초청 임무랑 4차 산업혁명 특강을 6차례 진행하였고 직급별로 필요한 맞춤 직무 능력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을 10월 현재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이며 11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대면 교육 전환 검토 등 상황에 맞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규 과정을 추가, 교육 다양화를 통하여 기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앞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더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무원 신규 채용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소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 추진 및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총 93명을 부서로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직, 휴직 등으로 결연이 발생이 예상되어 10월경 경력 경쟁 임용과 2022년 총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공무직은 5명, 기간제는 351명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공무직 근무 평정을 실시, 이를 반영한 동일 직군 간 전보 인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공무직 임금 및 단체 교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의 공무직 및 기간제를 통합 채용 관리로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총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조직이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우리 요번에 우리 이장단 예. 소통 그런 조직 있잖아요. 예. 몇 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회단체 관리하는 거요? 예, 이제 현재는 이제 저희가 행정과에서 뭐 사회단체 그 주민자치팀이 행정과에 있었잖아요. 예. 그과도 그 팀이 행정과에 있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그 단체들을 저희가 이장님들을 비롯해갖고 다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크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통 협치 담당가를 하면서 주민과의 소통 협치를 이제 그쪽으로 그 모든 저기가라면 단체가 다 클릭한 예, 거예요. 예. 행정과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다 했던 거죠, 사실. 전체 다? 예, 새마을 뭐 자율총명 이런 걸 다 했던 거거든요. 저쪽에서. 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주민과의 소통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통 협치 담당관에서 이제 조직이 약간 적다 보니까 권리 이제 명칭도 바꾸면서 직원도 더 권리 가면서 이제 저기 시킨 거죠. 아니,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이장님들이 준공무원. 예, 준공무원이라고 이제 말들도 하죠, 사실. 아니, 준공무원이죠. 선거도 못하고 공무원,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행정과에다가 같이 내비를 놔둬야지, 그거를 같이 좀 권리 보내다 보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제 많은 이제 민원이 이제 생기고 그랬는데, 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슨 가을이나 내년도 봄 어떻게 한번 조정을 해본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잘 저기 하시고. 예, 그거는 잘 지금도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예. 저희가 이제 그게 지금 그 이장님들이 좀 저기 어필을 하셨던 부분은 이제 저희하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예. 저기 이장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단하고 약간 갈등이 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뭐 서로 저기는 갈등보다도 서로 이제 시에 어떤 사업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서로 그냥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주민자치 회의로 전환되면서 그 과정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치분권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읍면동에도 그 서울처럼 서울 같은데 지금 역삼, 동삼 어떤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동장하고 이제 주민자치센터 거의 그분들이 주로 행정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 조직이 만들어져 갖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통합이 돼서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갈등들을 나중에 다 해소가 될 거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또 남은 것도 잘 아니, 협조하겠습니다. 저 이장님들은 알아서 이건 뭐 준 공무원이니까 예. 준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건 그거 알아서 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에서도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주민자치 지금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주민자치 회의를 간다 그러면은 병폐가 많은 거고 새로 바꿔야지. 주민자치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 자기들 이게 뭐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일이 벌어져서 그거를 뭐 조례를 뭐 개정해든 해가지고 뭐 이장님들 마냥 이렇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던 뭐 해야지 그냥 뭐 현수막 걸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면 같이 이제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폐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주민자치 거기 이제 소통 협치 거기에 이제 질의를 했어요. 해서 뭐 조례를 개정해도 뭐 해야 되지 그렇게 그냥 인원을 구성하면은 한 구성이 내년부터 뭐 한 50여 명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구성을 또 하다 보면은 또 이상하게 생기니까 아예 잘못하다가는 이제 면이나 동이 잘못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건 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그분들하고 그런 관계를 많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지금 개정되잖아요.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돼가지고 업무부가 약간 적인데 의회하고 저희하고도 독립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 포함해서 지방자치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 법에서 주민자치가 만들어져서 구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그게 해소가 될 거고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 회의 회원들을 뽑는 이제 지역에 안배를 둬서 뽑아야 된다는 그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냥 내비로 두다 보니까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냥 한쪽만 발전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거는 잘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하시고. 근데 여기 이제 읍면동 정책 공감 토크에 이제 한 번 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또 두 번째 했는데 저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제 의회에서 삭감됐잖아. 예. 근데 또 뭐 시작은 하긴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시작보다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 행사비가 약간 들어간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번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알려서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할 수 있다고 한 거고 또 이제 불가한 건 불가 이렇게 다 저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시정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알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추진 사항을 보면 15개 읍면동에서 건의한 게 182건에 소유 예산은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뭐 수용 불가 92개, 장기 검토 52개, 불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 건의 사항을 보면 다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 정책 공감 토크가 이런 거를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홀로 해야 되는데 면회 갈 때 뭐 11개 선에서 하시오. 이러면 또 면장님들 또 착실한 면장님들은 그냥 11개로 하는 거고 조금 발 빠른 면장님들은 뭐 11개 뭐요 한 10서너 개 해도 괜찮으니까 얘기를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게 많아질까봐 네. 그냥 읍면동에서 한 뭐 대여섯 건씩 이렇게 이제 차라고 모정에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근데 어떻게 다 그 비슷해. 보계 열하나, 금강 열려, 서운 열하고 뭐 미양 열하나 다 12개 열하나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제약이 받다 보니까 네.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장님들한테 서류를 주다 보니까 이장님들 이제 면에서 면장님 이제는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선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얘기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걸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11개나 12개만 합시다. 더 이상은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는 시에서 주관할 때는 몇 건을 해라 이런 건 없었고 사실 면장님들이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면에서 그래도 중점적인 사업을 얘기는 한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준비하면서는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어느 면은 더 길어진 데도 있었고 어느 면은 약간 적어진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고 여기 숫자가 공교롭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하게 나온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진다면 여기 적으면 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포지션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닙니다. 정책 공감 토크하면은 그 이제 같은 이제 읍면동 이제 정책을 이제 논의하는 건데,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발전성이나 무슨 사업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건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보다도 대화도 나누고. 예, 제 생각에는 사업보다도 예. 시 전체를 보고 시 전체를 보고? 이제 안성시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한 동북권에는 어떻게 서북권은 어떻게 이제 시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꼭 주민 수건 사업을 받기 위한 거는 아니었고 핵심은 시 큰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하고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하면 이런 주민 수건 사업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네. 잘 들었고요. 저도 정책 공감 토크에 대해서 좀 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정책 공감 토크할 때 좀 신선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것보단 그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그 시장님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난 상당히 신선했고 좀 전문성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호응도가 좋은데 이번에 11월 달에 보니까 뭐 추진 실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실 생각인가 봐요,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그 추진했던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도 있었고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 구체화 뭐 어떤 거는 구체화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린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린다든지 이런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이번에 하반기에 나가서도 어떤 주민서업이 빨리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받고 이렇게 저기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성시 시정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해주고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가는 물론 좋은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니까 좋겠지만 예, 개인적인 생각에 좀 우려가 생기는 게 네, 지금 예산 편성 기간이잖아요. 예, 예. 그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거고, 근데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기서 공표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예산을 확정된 것보다 이거는 계획을 네.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계획이 그 확정될 수도 있고 확정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걸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좀 예, 예. 신선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팀 상훈관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직 난 시장님이 패를 사실 못 봤어요. 그 상패를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안성마크 생겨 있고 시장님이 주는 저기 예, 저기 상패. 그 시민들한테 주는 저기요. 예. 그거 예. 그 상패가 예. 지금 마패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패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마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마패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문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옆에다가 내용 써서 저기 하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 크리스탈도 있었고 크리스탈이 아니고 이제 나무하고 거기 그 코르크인가 뭐 이런 아니 뭐 오크인가 뭐 이런 문양들이 들어가 있어서 했는데 이렇게 뭐 그 크리스탈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이런 건 아니고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는 게 이제 기본. 상표를 많이 드리는 건 봤는데 예. 앞에서 못 봐가지고 그냥 그냥 우리가 안성 맞춤 마패표가 있는데 예, 그리고 공방도 좀 있고 공방이라 그래나 그 만드는 줌을 만드는 곳 예. 그런 걸 좀 응용해서 상훈을 좀 때에 따라서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인 것만 주니까 그래서 다른 이제 면이 좀 없는 것 저희가 같더라고요. 이제 매달 시상을 하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렇겠죠. 받는 것만 매달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거를 그게 이제 한번 제작하려면 여러 군데 하면은 그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시장님 시상하는 것은 이런 틀로 해서 컨펌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이제 뭐 안성에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참고 좀 해보시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잠깐 한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조 2021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12월에서 12일 2022년도 충원계획 방침 및 결정을 확정을 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제출을 하신다고 과장님 예. 설명을 하셨는데 예.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 예. 아, 예. 네, 각 분서별로 정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먼저 번에 좀 부족했었어요. 먼저 번에 그래가지고 이번 그 농촌 관리직을 이제 뽑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한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분을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그 뽑혀가지고 지금 정원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 이제 지도직이 있고 또 임기제가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하는데 이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 정원이 예. 그 임기제 정원이 임기제가 있는 게 정원입니까? 아니 저 공무원 정원이고 임기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이제 따로 저기 임기제는 정원이 따로 없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기 사무가 생기면 임기제로 이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습니다. 임기 동안만 있는 공무원들. 임기제면은 보통 계약직 해서 1년에 예.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최대 5년까지 예. 이렇게 계약을 하고 5년이 지나면은 퇴사를 해서 뭐 다시 뭐 들어오면 저기 있어도 그걸 연장을 임기제라고 그러는 거죠. 10년까지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2년으로 해가지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네. 그래서 지금 농기계 분소 이렇게 보면은 네. 원래 우리 그 농림축산식품부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 시행 지침 예. 인력 확보 기준 지침에 보면은 예, 농기계 그 분소당 사업소당 대수가 200대가 되면은 네. 200대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정규직 2명에 임기직 3명 예. 예, 정원이 이렇게 확보를 해라고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0회 예. 임시회 때 예.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 남부 분소 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한번 부결이 된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때 이제 많은 농민분들이 저거 왜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거를 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 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결을 시켰냐고 질타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내용을 보면은 의원님들이 그때 그 부결시킨 내용이 바로 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임대사업소 시행지침 인력 확보 기준을 그 지침에 따라라. 예. 그러면은 정원 그 정규직 2명에 예, 분소 같은 경우는 3명까지 임기직이 안 돼도 2명까지는 최소한 인력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그때 부결한 걸 핵심 그 포인트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는 그런데 그때 지금 이제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정규직 2명에 임기직 2명을 채워주지를 않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에도 위배가 될 뿐더러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어느 집에서 부인이 내 남편이 아니 임기직으로 있어요. 계약직으로 있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5년이 있으면 더 계약을 못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일단 퇴사를 했다가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집에서 어떤 부인이 내 남편이 그런 직장에서 출근하는 것을 원하겠느냐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 임용직 4명 뽑고 있는데 뭐 한 명이 아직 충원이 안 돼가지고 뭐 다시 뽑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우리 안성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소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행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아니 2020 내년도 이 충원 계획에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아니죠. 지금 내년도 충원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립 중에 있으면은 예, 예. 과장님 예. 이거 농기계 임대 사업소 예. 각 분서마다 예. 정규직 2명씩 채용 계획 이거 요번에 예, 제가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거는 지금 네. 이제 지침도 다시 보고 네. 해서 이제 그 뭐 지금 그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좀 농계임대사업소 때문에 한번 다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상의도 했고 그랬고 나머지 먼저 번에 지도직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3명을 먼저 번에 최종적으로 보완했을 때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거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뭐 거기에 인원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 총원 계획에 반영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과장님, 왜냐하면은 이게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제 농기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예, 맞습니다. 예. 예, 농기계 임대 횟수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예,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예, 우리 또 시에서 우리 특히 행정과에서 예,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이 인력 확보 기준 지침도 지키면서 네.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농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저희가 더 검토해가지고 한번 보고도 드리고요. 저기 거기서 어느 정도 저 부족한 건지 협의도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수요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명 행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